예, 42회 연평상이 개최됐죠. 네. 성황리에. 성황리에 아주 네,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무료, 오셨어요. 예, 무료도 많았는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잘 빛내주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는 또 연평상 계속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는 나무 조연상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뭐, 여우주연상도 있고, 뭐, 다 많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막 박빙이었다. 이것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자, 나무 조연상에서는 조우진 배우가 받았습니다. 킹메이커였죠. 킹메이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그래도 좀 볼만했다. 네, 괜찮았죠. 괜찮았고. 괜찮았고. 그리고 뭐 이게 한산을 볼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어쨌든 영화가 막 특출나진 않더라도 어떤 사건을 위주로 해서 특별히 군더더기 없이 쭉 잘 따라가기만 해도 볼만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과하게 뭔가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진 배우의 조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보면서 연기를 참 잘하신다. 뭐 이미 저는 킹메이커보다 수리남 보고 뒤에 킹메이커를 봐서 그렇죠. 수리남에서도 잘 하셨지만 오히려 이 사투리 연기 하시는 요 킹메이커에서가 훨씬 더 연기 잘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유락 느낌이 이유락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봤거든요. 네. 이유락 제가 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똑똑한 이미지를 가진 중전부장의 느낌을 잘 살려서 사투리도 당연히 이제 그 시대니까 뭐 연기를 해서 되게 잘한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당연히 조우진 배우는 딕션도 좋고 참 배우가 너무 그러니까 멋지다는 느낌은 조우진 배우한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잘생길 필요 없다. 물론 조우진 배우가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시지만 꼭 다 막 원빈 정우성처럼 생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분은 백지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수리남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딱 다른 캐릭터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부자들의 조상모 캐릭터랑 약간 어느 부분에서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실장, 킹메이커에서는 이실장, 내부자들에서는 조상모 이렇게 나오는데 그 느낌이 이렇게 돼서 저는 오해를 했던 건 뭐냐면 또 저런 비슷한 연기를 비슷한 연기다. 저건 비슷한 연기인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봤는데 아니야, 그 디테일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이게 되게 여유가 정말 잘하시다. 그리고 조연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인지 조연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분량도 엄청 많아. 근데 이름값 때문에 조연으로 분류되는 막 이런 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지금 킹메이커에서 조우진 배우는 정말 나올 때만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적재적소에만. 딱 그때 나와서 탁 치고 들어가고 탁 치고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강도가 너무 눈에 탁 띄니까 저게 조연이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렇죠. 조연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베스트 롤 모델이 있다면 킹메이커의 조우진 배우 하는 거. 그렇죠. 그 분량을 따진다면 분량이나 왜냐하면 이게 주조연이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쉬워 보여도 사실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선언 같은 영화에는 그렇죠. 다 조연 같고 약간 그런. 그럼 전도연을 조연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송강호를 조연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이병헌을 조연이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거기다가 분량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그 3D 드라마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OTT 플랫폼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3D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단편으로서 영화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영화도 그렇지만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화별로 에피소드별로 주인공이 다르고 그렇죠. 비중도 다르고 비중도 다르고. 그런데 누굴 조연이라고 하고 누굴 주연이라고 하느냐는 또 그 OTT 플랫폼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또 우리한테 헷갈리는 하나 질문을 던지는, 그게 또 주연이냐 조연이냐는 뭘로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화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OTT 플랫폼으로 공개되는 이 스타일이 딱 개입이 되면서 자, 근데 주연 누구고 어떤 건 조연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평상 예심표를 또 작성하다가 보면서 조연과 주연을 구분할 땐 조연의 이름이 쭉 써 있고 조연이 쭉 써 있지만 이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주연인데? 란 조연으로 써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조연인데 주연으로 써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주연과 조연을 나누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 이상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브로커도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홍보 자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런티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돼요. 영화 얘기가 안 들어가요. 주변의 조건이 얘기가 들어가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게 지금 영화라는 게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새롭게 재조명이 돼야 된다는 시급함을 우리한테 던져줬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시급한지를 얘기해주지 않는데 의외로 주저연급을 나누는 문제가 거기에 꽤 큰 영역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이 이제 이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또 우리가 상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그래서 주저연 문제는 이게 뭐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가는 사실 뭐 영화 볼 때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그냥 재밌게 감상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디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를 정리해서 적을 때나 상을 부여할 때 그걸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난감함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가는 나중에 주전을 없애고 그냥 연기상, 특히 그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다 주연이라고 봐도 다 주연. 되는 거기 때문에 시리즈물을 상을 줄 때는 조금 난감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OTT 플랫폼으로 그렇게 이제 서사의 결이 막 여러 갈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연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중에 어디선가 주연으로 갑자기 엄청난 캐릭터가 돼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고 있고. 제가 환원을 보진 않았지만 환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환원도 그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 그렇죠. 그냥 잠깐 나왔는데 고윤정 배우 같은 경우 잠깐 그 몸의 주인, 그 혼의 주인으로 잠깐 나왔는데 2부에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드라마지 영화는 아니지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시리즈 OTT 플랫폼에서 이제 영화는 또 영화가 계속 시리즈로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리즈 그 영화 안에 서사가 시리즈를 막 농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향은 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얘기 안 했네요. 우리가 이제 또 조우진 배우 얘기를 하다가 워낙 또 잘하셔가지고 한 분이 누구였냐면 비상선언의 임시한 배우였습니다. 뭐 이분 비상선언에서는 단연 돋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연기를 이렇게 연기 자체를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워낙 그 캐릭터랑 그 임시한 배우님이랑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게 되게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미생 같은 경우도 연기력 자체보다도 그 미생에서 주인공 캐릭터와 임시한 배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말수가 적고 건조하게 연기를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이미지랑 여기 비상선언에서도 조금 다르긴 한데 악역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발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건조하게 악역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 배우가 되게 적절하지 않나. 잘 고르지 않나 이미지 배우가. 저 그 신경질적인 네. 모습 표현하는 때는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캐릭터의 몰입감이 높았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비상선언 좀 다뤘었죠, 톡톡 시내에서. 네. 그때도 이제 상 받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죠, 물론. 그렇죠. 그때 그 정우석 평론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1시간 반짜리였으면 너무 재밌었을 그렇죠. 거다. 근데 그게 임시한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인상이 있겠죠. 이정훈님이 이제 거기서 빠지고 난 이후부터 빨리 이제 영화를 종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네. 했었고. 어쨌든 임시한 배우도 연기가 꽤 대단했는데 결국에는 조우진 배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조우진 배우가 조우진 배우가. 받았어요.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임시한 배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량 비교는 그 킹메이커와 비상선언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을 봤을 때. 네, 그 분량 자체를 놓고 보면 조우진 배우가 훨씬 적게 나오죠. 임시한 배우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건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딱딱 조연으로서 진짜 어떤 롤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할 정도로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진짜 효율적으로 등장한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킹메이커에서 서창대. 네네. 썼습니다. 서창대가 그 이성균 배우가 해집고 다녔지만 네. 그 공과를 다 싹 해가지고 싹 한 방에 정리한 건 조우진. 영화 안에서도 그 폭탄 터뜨리는 거를 뭐 이제 뒤통수 맞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게 그 몰입감, 그 흡입력이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킹메이커도 사실 조연상에 그쳤지만 미술이 또 대단했습니다. 무대 배경이나 무대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보면서 감탄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 60년 말 70년대 초를 했을까. 우리 기억이 전혀 없는. 기억에 영상으로. 아니, 정말 저는 그 삼합집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저 집이 진짜 있다면 좀 너무 가고 싶어요. 홍닭집. 저런 분위기 가게라면 음식이 맛없어도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꼭 진짜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무대에 있죠. 그죠. 그래도 약간 세트 티는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조연상에서는 킹메이커의 조우진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수상은 조우진 배우가 했지만 임시한 배우도 뭐 거기에 못지않은 훌륭한 연기를 보였다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무조연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영평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11월 우리 또 개최했던 영평상 그 뒷얘기가 그리고 영상이 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 많이들 봐주면서 저희들 평론가들이 선택한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